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언어 한자 자원풀이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자 화살시자 부수의장에서 우리 충분히 공부했죠. 화살이 날아가듯 그렇게 빠르게 또는 뭐 정확하게라고 설명을 해도 되겠죠. 화살이 날아가듯 그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입으로 설명을 듣고 안다는 뜻입니다. 알지. 이 알지자가 들어간 글자, 우리 단어 지식이 있겠죠. 자, 그러면 금방 배운 알지가 나왔죠. 아는 것이 이렇게 밝고 분명하다. 이거 날일자입니다. 날일자입니다. 태양처럼. 또 빛, 분명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렇게 아는 것이 이렇게 밝고 분명한 것이 슬기라는 얘기입니다. 슬기지자. 흔히 이거를 지혜지라고 하는데, 지혜지 그러면 역시 훈에서 본 글자를 물고 들어오기 때문에 올바른 훈이라고 볼 수 없죠. 그냥 지혜라는 단어에 슬기지자가 들어간 겁니다. 지혜. 짧을 단자. 자, 화살이라는 게 이게 곱고 이렇게 팽팽한 이렇게 아주 고든 이 대를 중심으로 화살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이 예전에 자의 역할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화살 같은 이렇게 곱고 평평하고 이렇게 쭉 뻗은 대로 콩같이, 콩두자죠. 부수의장에서 우리 했습니다. 콩같이 이렇게 짧고 작은 것을 재보는 겁니다. 그래서 짧을 단입니다. 짧을 단. 이 짧을 단자가 들어간 글자, 단어, 단축이 있죠. 단축. 우리말에 짧게 이렇게 거리나 시간을 줄이는 걸 단축이라고 얘기하죠. 몸기자, 사람이 구부러진 몸의 형태, 구부러서 누워있는 몸의 형태인데 한자는 원형이 존재하지 않는 각의 문자다. 그래서 원형을 생략하고 사람의 몸을, 구부러진 몸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잘 구부러지는 모양이죠. 몸기자. 몸기자. 그러면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거를 극기라고 하죠. 극기. 극기. 이 단어 몸기자가 들어간 글자 극기자. 우리나라가 그 프로야구 초창기만 해도 극기 훈련이라고 그래서 한겨울에 얼음구덩이를 깨고 막 들어가서 막 30초씩 버티고 그런 훈련을 참 많이 했어요. 극기 훈련이라고. 그래서 당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외국인 코치나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진짜 그 장면을 보고 진짜 기겁을 했죠. 그게 무슨 훈련이냐고.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극기 훈련이라는 거 안 하는데 저희 젊을 때만 해도 어떻게 보면 자학인 것 같아요. 좀 악에 받쳐가지고 무엇을 돌파하게 하려는 그런 훈련. 그래서 극기 훈련 같은 것을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군대나 이런 특수 상황에서는 할 필요가 있지만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해할 수 없는,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훈련이죠. 극기, 이 글자에 쓰이고, 꺼리기자, 몸과 마음이 모두 거부하는 거죠. 우리가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되면 마음속으로도 막 좀 뭐라 그럴까, 울렁거린다고 그럴까, 막 내키지 않는 마음이 나고 몸도 막 자신도 모르게 굳고 그러죠. 그래서 꺼리기자, 몸과 마음으로 거부하는 걸 나타냅니다. 꺼리기, 금기사항이다. 금기다.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 할 때 우리가 금기라고 얘기를 하죠. 이 금기사항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좀 미신적인 요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은 이제 사라진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꺼리끼는 거를 금기, 자, 이 단어에 쓰이죠. 자, 다음은 고칠 개자를 보겠습니다. 자, 몸기자죠. 다음에 애쓰다 노력하다를 뜻하는 칠복의 변형체. 그래서 이렇게 구부러진 몸을 애쓰고 노력해서
올바로 쭉 펴도록 고친다 해서 고칠 개자입니다. 뭔가 좋게 개선하는 것을 개량이라고 얘기하죠. 자, 고칠 개자가 들어간 우리 단어 개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뱀사자는요 역시 구부러진 몸인데 이 구부러진 몸이 얼굴 부위가 몸에 닿는 거예요. 몸에 닿을 정도로 유연한. 그래서 뱀을 나타냅니다. 뱀사자, 뱀사. 옛날에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를 사시라고 얘기했죠. 사시.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시간이 일본 식민지 시절에 만들어졌던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30분씩 오차가 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실 지금은 정확하게 말하면 9시 32분에서 11시 32분이 정확한 사시가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일본 시간에 맞춰져서 생활을 하는데 그거를 바로 잡자는 운동이 있었는데 그 시간 32분 바로 잡는 게 그거 엄청난 노력과 경비가 드는 모양이에요. 그냥 일반 일들 출퇴근 시간만 조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항만부터 해운부터 비행기 운항부터 각종 그 천체 위성부터 모든 방송 전파 뭐 이거 다 32분 조정하려고 그러면 진짜 어마어마한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사시가 지금은 9시 32분에서 11시 32분이 맞는데 다 동경표준시 일본 시간에 맞춰서 생활하고 있죠. 뭐 그런 게 또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꼬레라는 말처럼 COREA 여기서 이게 고려라는 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그 하멜 표류기를 썼던 그 네덜란드 하멜이 가가지고 고려라는 그 단어를 코리아라고 COREA로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역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시절이던 베를린 올림픽 때 그 한국이 식민지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애들은 어쨌든 꼬레아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시가 자기네들의 죄의보다 앞서는 것을 꺼려했어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발음은 같은데 철자를 바꿔서 K로 바꾼 겁니다. 코리아. 예. 그래서 원래는 코리아가 COREA가 맞는데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K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사실 바꾸면 참 좋은데 그렇게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세계적으로 뭐 지금 K-팝이니 뭐 K-뭐니 뭐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한간에서는 일제 잔재를 추방하자 뭐 어떡하자 그러는데 진짜 추방하려고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우리가 그 피해나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요. 지금 K-팝을 C-팝으로 바꿔보세요. 얼마나 그 마이너스 효과가 많겠습니까? 뭐 그런 경우는 뭐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극에서 종묘 사직을 보존하소서 그랬을 때 종묘라는 거는 천신과 그 조상의 영역이고 사직이라는 건 지신과 백성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실은 단군 성전이 서울의 종묘에 있었어요. 그런데 한일 합방이 된 후 우리가 식민지가 된 후에 단군은 이제 한반도라든가 한민족의 국조로서의 지위를 잃은 거죠. 그러니까 종묘의 천신의 자리가 우리 원래 단군 성전이 종묘에 있었는데 서울에 종묘라고 있죠. 종묘에 있었는데 그것을 지신과 백성의 땅인 사직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직공원 옆에 단군 성전이 있어요. 뭐 단군을 믿지 않겠다. 뭐 종교적 신념 내지는 그런 이유로 뭐 그렇게 말하신다면 뭐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개천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그 설화 일망정
역사책에도 등장을 한다면 사실은 단군 성전조차도 이 사직에서 종묘로 옮겨놔야 돼요. 그 단군 성전이 원래 종묘에 있던 것을 사직으로 옮긴 것도 일본인들입니다. 그런데 한 수 더 떠서 원래 그 임금 문자는요, 임금의 반열에 오르지 못한 왕족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산군, 광해군, 뭐 대원군, 그러지 뭐 세종대왕을 뭐 정식 임금에는 종이나 조가 붙죠. 또 종과 조의 차이를 얘기하자면 너무 뭐 벌어지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한번 기회 있으면 정리할 텐데, 그래서 단군이 아니라 사실은 정식 명칭을 우리의 그 국조라고 인정한다면 단제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옛날에 중국의 눈치 보느라고, 또 일제시대 때는 아예 그냥 굳혀버린 거예요. 단군으로. 단군이 아니고 정식으로 하려면 단제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단제 성전은 종묘로 다시 옮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일제의 잔재를 털어내자라고 구호를 외치는데 그거 어떻게 털어내겠어요? 참 난감하죠.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독립문을 갖다가 독립문 앞에서 우리가 뭐 3.1절 날 뭐 만세 합창을 하고 그러는데, 그 독립문은요 일본 사람들이 지어준 겁니다. 왜 독립문을 일본 사람들이 지어줬느냐 하면은 이제 처음으로 일본이 조선으로 진출을 할 때 청나라로부터 조선이 독립하라고 독립문을 지어준 겁니다.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해라. 즉 일단 조선이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해야, 그 이전에는 청나라하고 어떻게 보면 군신관계였거든요. 그런데 청나라로부터 조선이 독립을 해야 자신들이 합병을 합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독립문을 일본 사람들이 지어준 거라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제잔재 청산을 하려면 독립문부터 헐어버려야 돼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친일주의자는 아닌데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이 막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 상태에서 일제 잔재를 몰아내자? 자, 그럼 단군 성전은 어떻게 할 것이며, 단군이라는 명칭은 어떻게 할 것이며, K라는 코리아라는 나라 알파벳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게 뭐 끝이 없어요. 이게 정리를 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아픈 역사는 아마 그 아픈 역사도 사실은 우리의 역사거든요. 식민지도 우리 역사지. 우리가 식민지 살이한 게 남의 역사입니까? 그래서 어떤 각도에서 받아들여야 될지, 자, 각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여기서 역사 강의하는 건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말그칠자. 자, 뱀처럼 끝없이 이어지는, 그 뱀이 길게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끝없이 이어지는 그 말을 갖다가 중간에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뱀을 자르듯이 말을 그친다 해서 말그칠 이자입니다. 사실 그 동물을 잘 다루는 분들은 동물에 대해서 제압하는 방법도 많이 알고 있는데, 뱀이 사람을 공격할 때는요 막대기처럼 일직선으로 뻗어옵니다. 근데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슬쩍 비키면서 막대기 같은 중간 허리를 탁 한 번만 쳐주면 꼼짝을 못해요. 막대기 같은 중간 허리를 탁 쳐주면 꼼짝을 못합니다. 근데 사람이 어디 그렇게 돼요? 막 징그러우니까 어머나 그러고 놀라고 막 그냥 피하려고 그러지. 그런데 전문 땅꾼들은 뱀이 일직선으로 날라오면 옆으로 슬쩍 비키면서 허리만 탁 한번 쳐요. 그럼 뱀 그냥 잡아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맹견, 심지어는 뭐 사자나 호랑이조차도 그 맹견이나 그 맹수들이 가장 약한 게 앞발이에요, 앞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소개하는 저도 뭐 그럴 자신은 없지만, 맹수나 맹견이 나한테 달라들면 살짝 비키면서 몽둥이나 뭐 작대기 같은 걸로 앞발 손등 부분만 한테 탁 쳐주면요 꼼짝 못해요. 못한대요. 제가 해본 적은 없으니까. 결국 맹수는 앞발이랍니다. 앞발
이 손목, 예, 거기 한 대만 맞으면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중심을 잃고 일단 발톱을 세워서 공격을 하고 개도 뭐 발톱 공격은 하지만 사람을 감싸 안으면서 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앞발을 탁 그 공격하면 나를 보호할 수 있고 좀 더 뭐 간단한 방법은 뭐 도구가 있어야 되지만 자동우산 있죠? 자동우산을 이렇게 겨누고 있다 갑자기 팍 우산을 펼치면 짐승 입장에서는 요만한 점이 갑자기 수백 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 상황을 이해 못해요. 그래서 그 맹수나 맹견 뭐 또 제 말 듣고 싫어하다 물리지 마세요. 근데 맹수나 맹견들은요 자동우산 이렇게 쓱 갖고 가서 앞에서 한 번만 딱 펼쳐주면 그 다음 꼼짝 못합니다. 우산 준 사람한테. 자, 뭐 실험하다가 물려도 저 책임 안 집니다. 살찔빛자. 자, 고기육의 변형체 뭡니까? 육달월이죠. 육달월이고 다음에 뱀사자. 뱀이 먹이를 먹은 거예요. 먹이를 먹었으면 어떻게 돼요? 뱀이 불룩하죠. 그래서 요 글자를 알기 위해서 먼저 요거를 알아야 되는데 뱀파자는 살찌다 비옥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살찌다 또는 비옥하다. 또 아주 기름진 땅을 말하기도 해요. 비옥하니까. 그러면 뱀파자 거기다가 신체를 뜻하는 고기육. 그래서 몸이 이렇게 불룩하게 살쪘다. 그래서 살찔 비자. 자, 이 비자가 들어간 단어 비대가 있죠. 아주 비대하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포만감을 느끼면 그만 먹게 되는데 위가 꽉 찼을 때 뇌에까지 포만감이 전달되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 된대요. 그래서 포만감이 전달되면 더 이상 못 먹는데 문제는 위는 꽉 찼는데 아직 포만감이 전달되기 전이기 때문에 과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다이어트 방법은요. 먹을 거 다 먹으면서 뭐 굶을 필요 없어요. 먹을 거 다 먹는데 음식을 잘게 죽처럼 씹어서 먹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죽처럼 씹어서 넘기는 음식은 포만감도 빨리 느끼게 되고 또 그 씹느라고 천천히 삼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만감을 굉장히 빨리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음식을 잘게 씹어서 꼭꼭 씹어서 잘게 해서 죽처럼 그때까지 씹어서 넘기는 겁니다. 모든 여성분들이 뭐 남성분들도 뭐 있지만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서 10년 전부터 그동안 다이어트 한다는 기간 동안 진짜 다이어트 했으면 벌써 이 사람 굶어 죽었어야 돼.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냥 살쪄가지고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보면은 음식을 꼭꼭 씹어 드시지를 못해요. 그래서 위에서는 다 찼는데 그 다 찼다는 사인이 뇌에 올라오는 그 20분 사이에 과식을 하는 거예요. 폭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면 꼭꼭 씹어 드셔야 돼요. 아주 잘게. 그래서 죽처럼. 그래서 삼키면 포만감이 빨리 일어나고 또 그 폭식하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찔 빗자 나온 김에 제가 또 다이어트 방법 한 가지 또 소개해 드렸습니다. 끈을 쩔자. 자, 실처럼 쭉 연이어져 있는 것을 칼로써 자르도록 벼슬아치가. 자, 이건 병부절, 원래는 병부절입니다. 근데 이 한자가 처음 생길 때 뭐 그냥 다 그냥 서예 붓글씨로 이렇게 써서 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오탈자가 있겠죠. 요즘 책에도 오탈자가 있는데 그래서 이 글자는 원래는 여기 병부절, 즉 이렇게 실처럼 쭉 이어진 것을 칼로 탁 끊도록 벼슬아치 또는 높은 사람이 명령해서 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끈을 절자. 이 글자가 오탈자가 고착화돼서 이 뱀파자가 된 겁니다. 원래는 병부절입니다. 그래서 인연을 끊을 때 절연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절연. 다음에 어조사의 아자. 이 땅이고요. 이 땅에서 겨울잠을 자는 뱀입니다. 그 뱀이 불쑥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필수는 이렇게 써야 되겠지만 제가 이제 글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밑에서 이를 썼는데 겨울잠을 자던 뱀이 어느 날 땅속에서 쑥 올라오는 걸
어조사. 어조사라는 게 뭡니까? 문장과 문장, 말과 말 사이에 리듬을 잇기 위해서 뭐 우리가 그런다든가 뭐 이런 그 문장과 문장 사이에 운율과 리듬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 또는 그런 글을 갖다 우리가 어조사라고 그러죠. 그럼 어조사라는 건 어떻게 돼요? 말 사이에 불쑥 튀어 올라오죠.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 땅 속에서 땅 밑에서 겨울잠을 자던 뱀이 위로 불쑥 솟아오르는 그런 형상을 나타내고 어조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조사야. 자, 오늘도 또 재밌는 한자 이야기, 뭐 역사 이야기도 하고 뭐 다이어트 이야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한 타임 이렇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만 보지 마시고요. 꼭 2번 이상 보시고 한 번 마음으로 새기면서 써보시면 이 글자들 모든 지식들 다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